자,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이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오버가 좀 될 수가 있겠지. 동영상을 찍다 보면은, 약간, 그래서, 대신 이제 정치적 말이라든가 이런 걸 삼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업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다가, 말을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때는 바로 지적을 해. 그래야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내가 3일인데 말을 잘못해서 5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선생님 3일 아니에요? 딱 이야기, 맞다. 3일. 이렇게.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여기서 5일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바꿀 수가 없어 버리잖아. 그 다음에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가겠습니다. 들리죠? 뒤에 목소리 들려요? 안 들리나 보다. 들립니까? 예.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역시 2달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해야 될 교재는, 우리 이론 강의 형태에서 바로 이제 멘토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든북스 멘토수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강의 형태의 커리큘럼은 보통 구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구주 형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소송법과 연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임의수사, 강제수사,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부분은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다룰 거예요. 좀 필요한 부분들, 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긴급체포 부분에서 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거론하고 넘어간다면 거의 8주면은 충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8주 형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주 7강 형태로 여러분들이 강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동영상 듣는 학생들도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연속적으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강 들었다가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와서 또 한 강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7강이면 그냥 내리 7강을 다 듣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수사라는 이 시험 유형 형태가 살짝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살짝 변화가 됐는데, 자, 예전의 형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출 유형 문제인데 기출 유형에 대해서는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출제되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신다면, 그죠? 기출만 잘 정리해 주신다면 여기서는 80점에서 85점은 나와요. 아직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형태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자,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일단 예전에는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바로 이거 정답 하고 이렇게 탁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유형들을 조금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생각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요구된다는 말을 좀 풀었습니다. 이해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해 요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암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암기만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과목은 이해 유지의 과목이 아니라 그냥 암기 유지의 과목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판에 그냥 외우면 돼. 어떻게 대충 하면 되겠지. 라는 형태로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경영과에서 중요한 과목 형태는 바로 행정법과 수사예요. 그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영어, 국사, 대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국사가 어려운 만큼 수사하고 행정법도 당연히 서서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막 90점이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요구하는 이해 요구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내용 자체를 갖다가 왜 그러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특히 총론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죠? 총론. 근데 총론이라는 형태가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된다면 총론이 한 70%, 강론이 30%. 그죠? 그러니까 14대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출제되는 게 정상인데요. 자, 이게 이제 고무줄이지. 그지? 고무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문제에서 6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치? 10문제에서 6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통 그러면은 한 7문제 정도를 예상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7문제 정도 예상하고 본다면, 그럼 우리가 딱 할 때, 14개 형태가 아니라 13개 정도는 총론에서 7개는 강론에서 출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턴을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강론은 안 보면 틀립니다. 결론은요. 안 보면 틀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출제를 할 때요. 한 문제 정도는 틀려라고 냅니다. 있죠? 틀려라고 내는 문제까지 막 쫓아가고 맞힐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단 요 한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나머지 6개 정도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13개, 6개. 총론은 이해만 잘하면 맞춰요. 총론은 공부예요. 이건 공부입니다. 솔직히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죠? 받냐 안 받냐예요. 그러니까 강론의 내용은 받느냐 안 받느냐 내용이지만 총론의 내용은 공부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여러분들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13개 문제에서 판단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와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는 그냥 받냐 안 받냐. 그럼 제가 강론은 찍어줄 겁니다. 이 부분 이런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찍는 건 아니라 연상기법이죠.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약. 그 마약은 헤로인은 이런 거야. 그렇지? 야바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연상 기법을 한 번씩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문제는 연상 기법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13문제는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교재입니다. 자, 어떤 교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 교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90%는 나와 있어요. 항상 뭐든지 10%가 부족한 겁니다. 10%는요, 다른 사람 책에는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내 책에는 없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책에는 없는데 내 책에는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90%의 형태는 교재 내용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꾸준히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